삼성전자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IR 자료를 보면 이 주가가 아직도 싼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팔란티어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27만 원 삼전, 160만 원 하이닉스를 여기서 더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려야 하는 건지. 오늘은 증권사 10곳이 쓰고 있는 계산법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7만 원, SK 하이닉스 160만 원. 네, 많이 올랐습니다. 비상계엄 때 코스피가 2,400이었는데 지금 7,384입니다. 1년 반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1,550조를 넘겼고 한국 기업 최초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교보, DB, 유진, 한투, 다올, IBK, 삼성, NH, 하나. 국내 증권사들이 전부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10곳이 전부요. 한 곳도 빠짐없이 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왜 아직도 사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를 알려면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10곳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PB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보는 방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을 대출 5억 끼고 샀다면 내 순자산은 5억인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 집에 10억이라는 가격을 매기고 있으면 PBR은 2배가 됩니다. 자산 대비 시장이 2배를 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증권사들은 이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공장, 장비, 토지 같은 자산을 전부 더해서 적정 주가를 뽑아냅니다. 과거에는 이게 맞았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가격이 오르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폭락하는 사이클을 반복했거든요. 호황일 때 벌어들이는 돈은 불황이 오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얼마를 버느냐보다 공장이랑 장비가 얼마짜리냐를 보는 게 더 안전했습니다. 자산은 전기가 나빠져도 바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PBR이 반도체 밸류에이션의 표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권사 10곳이 전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면요. 10곳이 전부 같은 계산기를 들고 있다면 그 계산기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PER이 7.3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시총이 세계 7위까지 올라왔고 캐나다도 추월했는데 정작 밸류에이션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시총 규모는 선진국인데 주가의 가격표는 신흥국 수준인 겁니다. 이건 시장이 잘못 보고 있거나 계산법 자체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계산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면요. 증권사 10곳이 전부 90계산기를 들고 있었다면 지금 주가는 비싼 게 아니라 아직도 싼 겁니다. PBR은 반도체가 범용품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지고 재고가 쌓이면 값이 떨어지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는 범용품이 아닙니다. 왜 PBR이 틀린 방법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디램과 낸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슈퍼마켓에 쌓여 있는 쌀과 같았습니다. 수요가 줄면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산 기준으로 주가를 보는 PBR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언제든 재고가 쏟아져서 이익이 급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었습니다.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GPU에 맞춤 제작되는 고속 메모리입니다. 일반 D램의 10배 이상 비싸지만 주문 없이는 팔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슈퍼마켓 쌀이 아니라 명품 계약재배 쌀이 된 겁니다. 고객사가 먼저 주문하고 돈을 내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계약 구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선수금을 먼저 내고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범용품에는 절대 없는 계약 형태입니다. 메모리가 커 모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환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력기 기주 HD 현대일렉트릭이 좋은 예입니다. PBR로 저평가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PER로 재평가받기 시작하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건설주는 경기가 꺾이면서 PER에서 PBR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이 바뀌면 주가의 레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SK증권이 다른 방법을 써봤습니다. PBR 대신 PER로 계산한 겁니다. PER이 뭐냐면요. 이 회사가 앞으로 매년 얼마를 벌 것인가로 주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300조 원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1200조 원이면 PER은 4배입니다. 4년치 이익이 주가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SK증권이 이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 원입니다. 지금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PER은 4.6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 SK하이닉스는 7배에서 8배입니다. 그런데 같은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은요, PER이 12.5배에서 31배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마이크론의 3.7배인데 PER은 마이크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근거는 메모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슈퍼마켓 쌀에서 명품 계약 재배쌀로 바뀌었고,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그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입니다. AI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챗GPT 만든 오픈AI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AI 회사입니다. 이 회사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올해 5월 6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10배 성장을 계획했는데 지금 80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10배도 아니고 80배입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임대했습니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GPU가 22만 개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AI 회사 하나가 이 정도 인프라를 빌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엔트로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빅테크 4개 회사가 올해 AI 설비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합산 6,6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97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전부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로 흘러갑니다. 이 수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DDR5 메모리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1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70만 원입니다. 3개월 만에 4배가 뛴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AI 서버에 넣는 HBM을 만드느라 공장 라인을 거기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반 D램 생산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250%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수요가 실적으로 어떻게 찍혔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 역대 최대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6%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52.6조 원, 영업이익 37.6조 원, 영업이익률이 72%입니다. 100원어치 팔면 72원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비상계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코스피 시총이 2,000조 원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1,550조 원을 넘겼고 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입니다. 불과 1년 반 전, 그때와 지금 뭐가 바뀐 건지 느껴지십니까?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근거입니다. 메모리가 바뀌었고 그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근거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미국 회사가 자기 IR 자료에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처음에 팔란티어 얘기로 시작했는데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근거였습니다. 팔란티어가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룰 오브 40라는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더해서 40이 넘으면 글로벌 우량 기업으로 보는 기준인데요. 팔란티어가 자기 점수를 145%라고 자랑하면서 이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SK하이닉스가 160% 이상으로 팔란티어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대표 AI 기업이 자기가 최고라고 쓴 IR 자료에서 한국 회사 2개가 자기보다 높은 칸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미국 회사가 우리 주식을 홍보해 준 셈입니다.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7위입니다. 약 4.5조 달러로 캐나다를 추월했고 영국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총의 4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의 합산 시총이 지금 약 2,650조 원입니다. 여기서 수학을 해보겠습니다. PER 밸류에이션 전환이 정착되고 AI 수요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이 2배가 됩니다. 2,650조가 5,300조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 시총을 합산하면 코스피 전체가 약 9,000조 원이 됩니다. 지수로 환산하면 코스피 1만 포인트입니다. 비상계엄 때 2,400이었던 코스피가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급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22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10여 종이 동시에 출시됩니다. 예상 유입 자금이 최대 5.3조 원입니다. 새로운 돈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카탈리스트가 열흘 앞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3월에 구글이 터보 퀀트라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AI가 메모리를 6분의 1만 써도 처리 속도가 8배 빨라지는 기술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에서 6% 급락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올 수 있습니다. D램 가격 인상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70%씩 오르던 D램 가격이 2분기에는 30에서 50%, 하반기에는 5에서 20%로 내려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도 시장은 속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5월 6일 하루에 3조 1천억 원을 사들였다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42조, SK하이닉스에서 22조, 합치면 64조 원을 팔았습니다. ETF를 통한 패시브 자금은 들어오지만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중 구조입니다. 빅테크 설비 투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해 6,6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2027년부터 증가율이 급감합니다. 알파벳은 10%에서 3%로, 메타는 14%에서 4%로 꺾이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정과 구조적 하락은 다릅니다. 10에서 15% 빠지는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터보퀀트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메모리가 범용품에서 주문 제작품으로 바뀌었고 AI 수요는 10배가 아니라 80배로 폭발하고 있고 PBR이 아닌 PER로 밸류에이션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조적 하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비중을 관리할 때입니다. 조정이 오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월 22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10여 종 동시에 출시됩니다. 최대 5조 3천억 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 수급 이벤트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매수 이후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감이 아닌 데이터로 투자 판단을 도와드립니다.